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중등교육 혁신 정책을 모집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 현장지휘관 150명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 연합회가 한국농촌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2025년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도가 영양군과 함께 별빛 고을 건강을 나누는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례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치유 힐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천억 원을 들여 암 환자 전문 시설과 항암 농식품 제조 공장을 지으려 했던 아이쿱 생협이 돌연 투자 협약 이행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구례군의 문제 제기로 인해 신뢰가 깨지면서 투자 철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쿱 생협과 구례군이 치유 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구례군 산동면 50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2,170억 원을 들여 암을 비롯 만성 질환자 전문 시설과 항암 농식품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현재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아이쿱 생협이 지난 9월 구례군에 투자 협약 이행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농산물 항암 성분 인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아이쿱 생협 측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부족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조례에 대한 공감대도 상당히 부족했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군 집행부와 아이쿱 생협이 2천억 이상 투자해야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례군이 항암 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을 인증해 주는 것이 골자인 항암 조례는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상위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구례군이 올해 1월 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구례군 의회가 올해 4월 항암 조례를 다시 가결했지만 구례군은 항암 농산물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거듭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의 이딴 제의 요구에 아이쿱 생협은 구례군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고 보고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2천억 원짜리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지자 구례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아이쿱 생협 측의 입장이 강경해 클러스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등교육 혁신 정책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중등교육 혁신 정책 아이디어 모집 분야는 중등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동대문구 교육혁신 방안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적용 범위 등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제안자에게는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공모전이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우수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등교육 혁신 방안 공모에 관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 구정 소식을 확인하거나 동대문구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13곳을 점검했습니다. 구는 동대문 소방서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구와 동대문 소방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3주간 1,0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13곳을 방문해 충전 케이블, 분전함 등 전기차 충전시설과 스프링클러,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안전시설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3개 단지에서 소화기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탈락, 옥내 소화전 소화호스 미체결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충전구역 온도가 60도 이상일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열화상 CCTV를 운용 중이거나
하부관창과 질식소화포를 구비하고 대처 매뉴얼을 관리자들에게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모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은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화재 발생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독서 열풍이 불면서 이른바 텍스트 힙이 유행입니다. 마포구에서도 제2회 더북데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유명 도서 저자와의 만남, 청소년 토크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마포구 레드로드 R5에서 제2회 더북데이가 열렸습니다. 미래교육 페스티벌과 함께 독서와 청소년의 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과학인생학교의 저자 이명현 천문학자와의 만남, 청소년 토크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알뜰 북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노벨상 기념 한강작가 특별전도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더북데이에서 책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소프트 테니스는 일본에서 유래한 걸로 고무로 만든 공을 이용해 테니스를 치는 스포츠입니다. 마포구에서 제2회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에서 많은 구민들이 경기를 즐기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7일 난지물재생센터 테니스장에서 제2회 마포구청장배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엔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으로 대회 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내빈 소개 및 유공자 표창, 그리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 후 선수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개회식 및 기념 촬영 후 제2회 마포구청장배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진행됐고 많은 분들이 대회에서 소프트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 현장 지휘관 150명을 대상으로 홍준표 시장과의 열린 소통 공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 현장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대구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공직사회 소통법, 공직생활의 에피소드 등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지휘관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 최근 대구시에서 소방공무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규모 축제, 영호남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위해 전국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구 경북 호남 향후회가 주관했습니다. 주최 측은 영호남의 화합에 힘써달라며 달빛 공감 기부금을 영호남 경제문화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한마당 잔치가 진행된 가운데 미스터트롯 1위 가수 안성훈, 가수 현진우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2024년 횡성문화관광 포럼을 열고 관광사업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하고 강원일보사, 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지역 특화 관광 전략과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강원형 워케이션 발전과 과제 발표에 이어 횡성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으며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지난 9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횡성 관광 아카데미 공모전의 수상팀인 한라대 문화관광경영학과 인하공업전문대 관광경영학과팀의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인 대성병원과 함께 원격 진료를 확대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정기진료와 상담관리가 필요한 주민입니다. 비대면 원격 진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간호사와 원격지 자문의사가 디지털 의료지원 화상 시스템으로 협진해 환자를 실시간으로 상담,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입니다. 10월 30일에는 안흥 소사 보건진료소와 갑천 하대 보건진료소에서 원격 진료가 이뤄졌으며 이후 8개 진료소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월 1회 원격 진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웹캠, 전자기기와 같은 화상 장비를 이용한 맞춤형 약 처방, 복약 지도, 건강관리 지원 등 종합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의료 취약지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원격진료 대상자는 보건진료소 지역에 위치한 65세 이상 거주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정기진료와 상담관리가 필요한 주민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 연합회가 2024 한국농촌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농촌 지도자회 역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온난화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군 농업인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농업인 가족과 내빈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체육 및 화합 행사로 구성되어 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바쁜 시기에도 평창군 농업 발전을 위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에서 제3회 명품 대화초 김장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잔치를 통해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화면 남녀 새마을협의회는 아삭함과 맵기가 일품인 대화초와 해발 700m의 일교차와 지리적 특성으로 단맛이 강한 평창군 고랭지 배추를 주 원료로 하여 김치 판매, 김장 체험,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화면 남녀 새마을협의회는 대화 김장잔치에 오셔서 대화면의 자랑인 명품 대화초와 평창 고랭지 배추 등 지역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김치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대화 김장잔치를 통해 평창군 및 대화면의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체험객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 소식입니다. 2025년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충북 도내 최초로 청주시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산밀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밀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개소당 5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주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은 향후 밀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지원받아 공동 영농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개회식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세계 각국 한인 경제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북의 비전과 핵심 정책, 주요 산업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의 지리적 장점과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대응 정책과 K-유학생, 의료비 후불제 등 충북만의 혁신 정책 방향도 홍보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세계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확보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유럽의 선화부지와 문화예술 공간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문화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의약품 제조 품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품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180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과정은 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수 역량에 맞춰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공정에 의해 데이터 완전성에 의해 분석기기 활용 실습, 세포 배양 및 무균 공정 실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향후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과 채용 약정을 체결한 충북 지역 의약품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받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2024 보령 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보령의 조미김을 홍보하고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보령시 대표 특산품인 조미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령시 축제를 새롭게 발굴해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축제 첫날에는 90m의 최장 김밥 만들기 도전 행사를 포함해 김 뜨기, 말리기, 굽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제철 수산물 할인, 보령 김 멸치 홍보관 운영 등 전시장부터 판매장까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먹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는 영양군과 함께 별빛고을 영양에서 건강을 나누는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대학병원들과 지방의료원 등 15개 기관 250명의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경북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담아 영양군을 직접 방문해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총 250명의 의료봉사단이 내과, 정형외과 등 총 15개 진료과를 설치해 600여 명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5회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22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에 대한 상황 점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진 시군 부시장 부군수의 신속 집행 현황 및 실적 재고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시군별 실정에 맞는 집행률 재고 방안에 대한 논의로 상반기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 속에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긴축 재정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예산은 물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 안전, 문화 등 관련 예산도 축소나 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사실상 지자체 파산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보듯 뻔하며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도 국회에서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함께 사업비 7천억 원 이상 확보가 관건입니다.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5천억 원 가까이 삭감돼 9년 만에 1조 원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 예산 증액을 내세우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주 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산업재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성된 지 50여 년이 지난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노후된 시설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가 멀다 보니 초기 대응에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내 119 출장소가 문을 열었고 수백억 원짜리 첨단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0건에 달했습니다. 화재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과 감전,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잦다 보니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주요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 174명 가운데 사망 12명, 부상 21명 등 모두 33명이 여수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명피해가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 큰 것은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수산단을 관할하는 여수소방서가 10km가량 떨어진 시내 쪽에 있어
출동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40분이 걸립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출장소가 여수산단에 설치됐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산단 어느 곳이든 10분 내에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장의 안전 운영상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옆에서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이런 출장소가 개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나 대규모 폭발, 화재 등을 대비한 장비도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약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흥동 부지 내에 대용량 방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산단 119 출장소가 전국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다는 여수 국가산단의 오명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광주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진 전 광주부시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공영방송의 진행자로 전 부시장을 선정하고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글로벌 광주방송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사 프로그램 오마이 광주의 진행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10분당 4만 원을 받는 특급 출연자로 분류된 데다 유튜브까지 송출된다며 만 원이 추가돼 회당 30만 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김 전 부시장을 특급으로 분류해 열악한 재정에도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 20일 이상 600만 이상을 받아간다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진행자 선정 과정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행자를 섭외할 당시 김 전 부시장은 글로벌 광주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장 후보자의 면접이 이뤄진 날엔 김 전 부시장이 오마이 광주 진행자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김 전 부시장과 윤도환 사장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공교롭다고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습니다. 위원장이 임추위 활동 중 진행자로 고용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맞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아침 프로그램 진행자 섭외가 쉽지 않다며 내년 초 개편 때까지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말해 진행자를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부적절합니다. 선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있다면 적절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 중에 있고요. 1년 예산 23억 원 중 18억 원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는 글로벌 광주방송이 전임 부시장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특혜 논란은 갈수록 확산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지방산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양농공단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양농공단지 건강관리실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상담과 의료기계를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관리실은 근로자 건강권 증진과 직업병 예방 전문 보건기관인 전남 동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맡아서 운영합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울산 에이팜이 울산시 울주군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울산 에이팜은 국제 뮤직 플랫폼으로 유에코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울산 로컬 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이 메인으로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 포럼, 쇼케이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즐거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란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서울시가 사고 위험 구간에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방침은 11월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